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젠 알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젠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오늘 인생 플랫폼을 멋지게 문을 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 플랫폼 토크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안개주민자치회장 정대영, 함께 진행을 맡은 예정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상보다 조금 많이 와 있어요. 아주 많이 오진 않는 것 같고 조금 많이 온 것 같아가지고 고맙고요. 여기 오신 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우성군과 안개면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분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님,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주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크에서는 군정이나 정치적인 사안, 각종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두 분이 걸어오신 인생 이야기, 그 삶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하시기 전에 보도판에 남겨주신 질문들은 토크쇼 중간에 무작위로 뽑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보고 뽑는 거는 군수님, 사모님이 뽑습니다만은 적합 여부는 사회자가 판단해서 그에 따라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인생 플랫폼 토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첫 번째 초청 인사 김주수 군수님과 최은성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군수님, 여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국민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먼저 군수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우리 제 고향 또 이렇게 안개에 모두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뭐 산 거는 여러분 아시는 같이 시골에서 나서 좀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건 뭐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친구들도 와 있고 해서 너무 다 이제 잘 어릴 때는 잘 아시고 또 커가서 이렇게 있는 과정에도 잘 압니다만은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게 된 거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정대영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사회자 두 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있는 대로 열심히 또 이게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들 할게요. 다만 이제 제가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토크쇼 나와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조금은 긴장은 됩니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조금은 긴장은 되는데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군수님 말씀을 들으니 여사님께 제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여사님께서도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도 정말 생전 처음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이 사실 속으로는 떨리는데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있다면 이야기 그냥 거짓말 만드는 얘기를 제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진솔한 얘기를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수위를 정해야 될지 제가 지금 걱정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잘 이쁘게 들어주시고 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사회자가 혹시나 하는 중에 실수로 마음이 안 들더라도 사모님이나 군수님 늘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또 위증을 해도 죄는 받지 않습니다.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생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두 분의 인생 여정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릴 적 꿈은 무엇인지 또 가정 환경이나 학창 시절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먼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같이 저는 사실상 이제 농촌에서 가난한 또 농부의 아들로 흙수저는 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나는 4살 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엄마하고 누나들하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냈는데 그때가 지금 살아온 가정 중에서 가장 또 행복하고 즐거운 때였지 않나 생각 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별로 가고 싶지 않는 상업학교를 가고 또 뭐 저 대학교도 직장과 또 같이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서 고등학교 이후에 대해서는 워낙 그런 인생 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기억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문하면 뭐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또 말씀드리고 어릴 때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교촌인데 선돌에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 있을 때는 이제 호롱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촌에는 내가 고등학교쯤 돼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호롱불에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선돌 가서 대병에 기름 사오라고 하면 이제 기름 사러 이렇게 갔었는데 갖다 놓고 이제 이게 호롱불에 기름을 하는데 시험 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롱불에 기름 하면은 엄마가 야 기름 따는데 왜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냐? 그때는 뭐 평소에는 왜 그러냐고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지 꼭 그렇게 기름 딸 게 저녁에 하냐는 그런 얘기가 이제 생각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때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즐겁게 그냥 노는데 하는 그런 기억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뒤에도 뭐 많은 거는 또 치열하게 했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모내기나 이래 할 때 이제 그때는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서 막걸리 사오라고 하면은 막걸리 주전자에 사오다가 오다가 조금 홀똘 좀 마시다가 수첩구덩이에 처박히는 기억도 나고 그렇게 그런 어린 시절 정말 친구들하고 같이 뒷산에 놀고 하던 그런 생활들이 그때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뭐 그때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군수님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그때 우리가 케네디가 한창 미국에서 뭐 이렇게 그때 TV도 별로 없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것들에서 내가 케네디 흉내도 많이 내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래도 꿈은 크게 가지고 생해서 그 흉내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내고 그래도 내가 그래 구원서라도 한번 해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꿈이 그때는 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장군, 그다음에 뭐 선생님 늘 가까이 있으니까 교사,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순경을 또 그때 좋아했어요. 순경을 좋아했는데 지금 그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조사했는데 보니까 운동선수가 1위예요. 운동선수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사고 운동선수가 13.4%, 의사가 7.1%, 교사가 5.4%. 그다음에 이제 조리사가 있어요. 조리사가 4.2% 나왔고. 그다음에 게임 개발자, 로봇 공학자, 환경운동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군수님이 대통령 꿈을 꾸셨는데 이루었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죠? 비슷하게나마 이루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사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아, 예. 저 뭐 어린 시절은 뭐 특별할 건 없지만 그냥 엄격한 아버지 밑에 보통 나오는 그런 그 가정입니다. 그냥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그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예, 그런 집이었고 또 착실한 어머니, 예, 정말 가정밖에 모르시고 또 가정밖에 모르시던 예, 그런 정말 착하고 순정적이시고 특히 제가 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얘기 하나 있어요. 시집살이 하신 얘기.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시집살이는 많이 하셨겠지만 어머니 말씀에는 그 조카 그 남자 조카들 또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 뭐 시골의 그 조카를 다 해서 저는 저 하나밖에 아직 나와서 제가 좀 남동생 하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7살 차이인데 그때까지도 시집살이 13식구를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그 살림을 다 하셨어요. 조카들도 학교 그런 거 다 보내고 그런 그 어머니의 그런 인내를 제가 그 속에서 같이 그래도 나름 또 딸이니까 얼마나 귀여워하셨겠어요. 딸 하나. 그래서 그런 속에서 예, 제가 잘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어머니 시집살이가 너무 한스럽고 안 됐죠. 예, 제 마음도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릴 때 이제 그런 환경에서 그는 부잣집은 아니지만 밥은 안 굶었어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예, 열심히 저는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명품 뭐 이런 걸로 사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하나 사주세요 하면 한 달, 2달 이상 걸립니다. 다 옛날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평범한 예, 가정에서 교사를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때 뭐 여자로서의 직업은 교사가 최고였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졸업하고 예, 결국은 교사를 뭐 한 20년 넘게 예, 하게 돼서 저는 뭐 그때로서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남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교사를 했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군수님 저 보드판에 일단 한 장 뽑아서 편하게 그냥 뽑아가 주소 그럼 내가 다 아무거나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보고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잘 맸나? 이걸 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그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많이 추는 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춤일까요? 알아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르겠는데 무시겠어. 예? 뭐고? 컨닝 좀 했는데. 정답. 컨닝 했는데 괜찮을까요? 앞에서 힌트 주신 분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입맞춤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금이 있나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 키스는 언제,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를 이야기해 달랍니다. 얘기했대요? 이거 혹 동시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기는 언제, 장소는 어디 이렇게. 제가 따뜻해도 그건 똑같을 테니까 몰라 혹시 딴 데서 했는지 모르겠다. 뭐딴 데서 했다고 하면 괜찮아요. 내하고 안 했다고 해도 되고 그런 거에는 초연하니까. 이제 제가 경기도 산곡이라는 그 광주군에 이제 고시촌이 있는데 이제 거기 고시촌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겨울에 이제 공부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이제 그 한 집에 우리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할 때 같은데 이제 와서 뒷산에 이렇게 큰 산은 아니니까 야산에 올라갔는데 눈이 굉장히 와서 그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그때 거의 뭐 반강제로 키스하다시피 했는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나는 그런데 혹시 또 딴 데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날 추운 겨울이고 이 양반이 제가 해필이면 근무하는 그 동네에 와서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거기서 버스 타고 뭐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했는데 그날 눈이 오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만나긴 했었죠. 예, 만나던 이제 사이고 근데 처음부터 만날 때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예, 핸드폰이 없는 시기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2달에 한 번 뭐 연락이 오고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전화 오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연애 기간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이 뭐 만나서 밤새도록 전화하고 뭐 이런 사실 뜨거운 사랑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줘가지고 예 그러고 있던 참에 또 이제 양반이 공부한다고 그 옆 동네를 제가 근무하는지 옆으로 와가지고 그날 눈도 오고 하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예 해필 정말 그날 영화의 한 장면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같은 분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군수님 애창곡 한번 들어보죠, 그죠? 네. 군수님은 오직 뿐이고밖에 모르는데. 아이고 난 애창곡 아니고 내 맨날 뭐 뿌리고만 보다가 같이 여기 어른들 많은데 내가 허공 부르면 안 돼? 아쉬운 남아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사모님 노래 들어보시니까 몇 점 드리겠습니까? 아, 예, 이거는 그 소시적부터 제가 듣고 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노래인데 이제 다시 과거를 불러와서 그동안 요새 새로 유행하는 것만 계속 부르는데 그거는 조금 못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과거에 했던 거라서 예, 굉장히 또 좋은 점수, 높은 점수 줍니다, 그냥. 높은 점수 몇 점이에요? 예. 우리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00점부터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뭐 하는데 밑에부터 채 올라갈까요? 자, 박수를 한번 들어보고 100점 드리겠다. 다 쳤구나. 아, 안개 사람들 노래 실력 알만하네. 뭐 원래는 그 시나리오대로 하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갔느냐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다 예쁜데. 아니 좀 전에 뭐 결혼까지 갔는가 이제 그날을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고 저희가 몇 년 그러니까 거기까지 영화를 찍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다. 요즘 같이 그렇게 뭐 만나자마자 몇 번 만에 이루어지는 뭐 그런 사랑은 아니었고 정말 시간이 연결해준 예,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갈등이나 뭐 왜 이런 게 없었겠어요. 뭐 본인도 있었을 테고 나도 있었고 예, 세월이 이제 자꾸 흘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왜 그냥 온돌 요새 저 전기장판 있죠. 예, 요새 전기장판은 저온 뭐 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기장판은 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뭐 이게 아궁이 불 활 올려는 그런 불이 아니라 전기장판 처음에는 1단계 트롯인 것 같은데 그다음 어느 조금 시간이 또 흐르면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고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는 제가 알기론 이 양반이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훈련을 4개월을 아주 그냥 뻘뻘 땀 뻘뻘 흘리고 모기에 뜯기고 뭐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 그래도 막 이 여자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끝나고 이제 입관식 할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무슨 신호인가요? 저희는 프로포즈가 그거였습니다. 입관식에 초대된 최현숙 여사. 입관은 듣는 거예요. 임관식. 예, 죄송합니다. 임관식에 불려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예. 공식 이렇게 정식으로 뭐 무릎 꿇고 반지 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 이 양반은 돈이 없어서 반지도 못 줬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때는 제가 좀 눈치가 좀 있었나 봐요. 지금은 말 안 하면 제가 눈치를 못 채는데
그날만 그때의 그 눈빛 하나만큼은 그냥 눈치로 때려잡아서 그냥 예스하고 말 안 했어요. 절대 결혼하자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먼저 됐습니다. 고백했어요. 예? 사모님 먼저 고백했어요. 아니 먼저 저도 안 했죠. 뭐 말 안 하는데 제가 예, 그때는 그래도 그게 통했고 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때 결혼 안 하면은 장교 제대하고 하면 30대 뭐 한 34세 5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결혼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뭐 그래서 내가 그런데 어떻게 뭐 본인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게 모든 뭐 살 집이고 뭐고 뭐 본인이 알아서 해서 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솔직히 내가 결혼하는 날도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그때 12시쯤 되는데 오전에 와서 사무실에서 좀 일하고 가서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내야 그냥 뭐 남자니까 뭐 그냥 두 발로 그냥 걸어가서 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좀 한편은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부부로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있었다면은 군수님부터. 공직자의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때는 뭐 사무관 때는 일밖에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항상 거의 이제 새벽에 들어갈 때가 일이 많아서도 새벽이고 일 없으면 또 뭐 주변에 뭐 친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새벽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새벽에 가고 뭐 해도 그게 늦게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제 그런 거 없이 또 뭐 힘드는 그런 과정에도 내한테 무슨 뭐 어떤 그런 불만 없이 그냥 참고 그냥 지내가는 그런 내가 뭐 할래도 뭐 해도 나도 또 한편엔 뭐 바쁘니까 무관심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따라왔는 그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고마운 마음 반, 그다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렇다면 여사님께서는 정말 고마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셨을까요? 글쎄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방향이 조금 다르네요. 저는 사실 뭐 이런 고백은 안 해도 될 고백이지만 저는 남편을 항상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건지 그게 진실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항상 가족보다 또 자기의 길이 우선인 사람이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살았고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게 완고했고 아주 딱 칼같이 차단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다른 건 다 참아왔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기가 이게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저희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가 제일 고맙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항상 자기 체면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이 37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결혼을 여기 와서 시켰죠. 근데 그 직전에 결혼을 시킬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애가 37에 차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또 40 넘은 뭐 더 노처녀도 있어요. 우리 집에 하나 있지만 첫 딸이 애가 셋인데 첫 딸이 결혼을 안 하고 뭐 37씩 가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를 닥달을 해가지고 겨울 이제 닥달을 제가 해가지고 하여튼 결국은 나를 하나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랑에 대한 검증 평가를 할 새가 없이
그 날을 잡았는데 좀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아닌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예. 근데 저희 딸이 애가 뭐 공부만 했지 애가 진짜 많이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결혼하면 야, 누구보다 더한 남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딸들한테 항상 절대 니네 아빠 같은 남자만 아니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혼 상대로 여자로서의 행복 이거는 좀 버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좀 제가 이렇게 두고 보니까 좀 더하더라고요. 더해요. 여러 가지 뭐 이제 하나 두 개 짚어가면 많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아무래도 이 사람은 아니다 싶었는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뭔 소리냐. 이게 다 합쳐 청첩장까지 찍었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딱 거절할 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참 염려보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버이로서의 체면과 자기의 위치나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예 그거를 캔슬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 청첩장까지 다 나오고 지인들 얘기했는데 소문 다 내고 다 했는데 그거 취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자기를 어버이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해줬던 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큰 딸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좋은 착한 사위를 얻어갖고 지금 10년째 큰 딸 하나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것이 저는 정말 감사했고 이 아이가 먼저 그 결정한 그 사람하고 하면 정말 평생을 나와 같은 가슴앓이를 하면 살겠구나. 이거는 아니다. 그런 제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내 도리는 다 하고 물론 아내한테 여성한테 내가 자상한 남편은 아니지만 내가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한 여자한테 대해서는 좀 점수가 많이 사실 모자랍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지금 이제 그때 그 순간은 하여튼 고마웠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여지껏 다정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하나 얻은 결과는 본인이 얘기하시던 뭐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다는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혼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합의 이혼에 가야지 법정으로 가면 제가 집니다. 예, 그래서 법정으로는 안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군수님 제가 옆에서 모셔봤지만은 뭐 일이 우선이지 가정이 우선인 적은 한 번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이 제가 지금 남에게 지는 거는 엄청 싫어요. 나쁜 긴지 좋은 긴지 꼭 이겨야 되지 절대 지시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군수님 뭐 그 자제분들 키울 때 제대로 한번 안아주기나 했습니까? 예, 전 솔직히 이제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만날 시간이 이게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없었는데요. 나는 이제 뒤에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 집에 이제 그 애들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가족을 그리라고 하니까 아빠가 없는 가족,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그냥 엄마하고 동생들하고만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선생님한테 호출당해 가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혹시 아빠 안 계시냐고 물어봤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럼 내한테 항상 애들한테 엄하니까 조금 관심을 안 뭐 평소에 전혀 뭐 없다가 또 뭐 딱 하면은 그렇게 애들한테 엄하고 하니까 제발 그 애들 많이 다뤄보니까 문제아들이 부모가 엄하거나 또는 그 결손 가정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애들한테 좀 차라리 이렇게 자상한 아빠가 안 되려면 관심 가져주지 마라. 그래서 내가 편한 길로 그냥 관심 안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저는 평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야 되건 놀아야 되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네 인생은 네 학교 정하는 거든 모든 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으니까 결국은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 아빠한테 무슨 용돈 받거나 도움 받는 거를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걸 싫어하고 하니까 지금 뭐까지도 뭐 그렇게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정해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은 뭐 이렇게 제 아내가 뭐 저 99% 나도 그래도 1%는 기여했으니까 이제 99%를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뭐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의사 결정권은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지 뭐 나는 별로 그냥 헛개비로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 그 의사결정권 뭐 저한테 있다고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주 듣기 좋게 민주적이긴 합니다. 예, 투표를 하자고 그럽니다. 뭘 결정해야 될 때 투표를 하자고. 그러면 저하고 딸 셋하고 그럼 4표죠. 저희가 본인은 5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그냥 애들도 이제 습관이 돼갖고 그냥 아빠 뜻에 그냥 다 흔쾌히 그냥 따르고 그냥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게 어릴 때 좀 습관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네들이 보기에도 아빠가 술을 잡숫고 오시든 뭐 하든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애들을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아빠의 모습. 주말에나 뭐 잠깐 좀 제 얼굴 좀 보고 이러지.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제가 다 커가지고 좀 억울한 게 있었어요. 키우긴 내가 다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이제 둘이 이제 싸웠어요. 막 싸우고 해서 나는 애들이 전적으로 내 편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래서 근데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쁘게만 얘기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위치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지키고 계셨고 있었고 애들이 그냥 아빠가 또 허튼 짓 나쁜 짓 뭐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냥 그래도 나름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는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득이었고 오히려 무관심이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아이들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3가지 조건. 예, 할아버지의 재력, 예,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예,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집은 딱 한 가지만 맞아요. 예, 아빠의 무관심.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군수님 그 자제분들이 그 갈 때게 뒤로 사모님 모르게 또 돈은 한 푼부터 줬으니까 또 군수님 편을 드는 거죠. 그거 하는 거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엄격하고 예, 아니 이 양반이 제가 좀 신기한 게요. 그 남편들이 술 잡수고 오는 거 약주하고 오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날은 잔칫날이래요. 예? 들어오시면 막 주머니 막 턴다고. 예, 자식 애들한테도 주고 뭐 자기도 주고 막 턴다고. 아우 나는 술 먹고 들어오면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집은 칼 같습니다. 예, 그런 저기 보너스는 절대 없어요. 저도 뭐 그때는 요즘은 술 안 먹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는 술 먹을 때는 그 일어나면 주머니가 다 비가 있더라고 집에 들어가서. 권수님 뭐 사모님 정말 세 분의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사이는 그 보면은 딸들 아들 하나가 최우상입니다. 그죠? 최우상이고 딸 둘이 이제 우수상이고 예.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장려상인데 대상은요. 따님 세 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예, 그거 여기서만 적용하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딸 셋 낳도록요 얼마나 갈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절 40년, 50년 다 됐잖아요. 예, 저희 큰애가 지금 79년생이니까 47살, 그다음 40년생 46살, 그다음에 이제 6살, 그러니까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아들 할 때라서 예, 좀 딸 셋을 낳아놓고 정말 제인처럼 아마 딸을 셋을 낳기 때문에 더 눌려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엄청 그 첫 딸부터 자기는 내가 딸을 낳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다. 나는 당연히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할 말을 못하고 딸 셋 그냥 제인처럼 정말 아들을 못 낳은 채로 혹시 칠거지약으로 쫓겨날까 봐 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잘 버텼나 본데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대상 엄마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이제 딸 셋입니다. 저는 허다마트에 나라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셋째 딸 낳았다고. 그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셋째를 낳기, 딸이 아니라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험도 안 해줬어요. 예, 그런 시절에 제가 또 이게 수술까지 하고 났잖아요. 셋째는. 예, 그래서 그리고 남편은 저 멀리 소련에 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 제가 셋째 딸을 수술로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전에 들어놓고 에이, 나 이제 한국에 안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 이렇게. 근데 그 딸들이 지금 정말 제가 봐도 약이 오를 정도로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 칠거지약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칠거지약이 뭔지 다 아십니까?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가 아들을 못 낳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질투가 심한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병이나 간질병, 유전병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여섯째가 말이 많은 거. 일곱째가 뭐를 도둑질하는 거. 이래서 이제 요 7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칠거지약이 되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다복하시죠. 자랑으로 들려요. 저는 제가 너무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남편의 무관심은 빼고요. 네, 네. 들어보니까 그 따님 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라주신 것 같은데 엄마들이라면 이건 꼭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이제 교육법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빠는 뭘로? 네, 무관심으로 그냥 일관하실까?
뭐 특별한 뭐 철학이고 뭐고 하는 것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너무 어머 나는 그래도 공부도 한 엄마인데 왜 이렇게 무식한 엄마보다 더 이렇게 못했을까? 예, 이런 것들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한 예로 그 전학시키는 걸 엄청 엄마들이 두려워하죠. 아이들. 예, 전학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일 날 것 같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이를 초등학교 때 한 5-6번씩 전학을 시켰어요. 그게 다 어떤 이유냐. 전부 나 편리하자고 제가 편리하자고 예, 애들을 거침없이 전학시키고 이건 당연해. 나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얘들이 여기로 와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5-6번을 시켰는데 전학을 좀 하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에 따르는 그때는 뭐 그 애들의 그 뭐지 저기 학폭 뭐 이런 게 또 그래도 없을 때니까 예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요. 근데 엄마들이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그럼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부모들이 오히려 그 어려운 길을 택하시잖아요. 힘든 험난한 길. 근데 저희는 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그것만 아니어도 힘드니까. 예. 그래서 애들을 그 전학을 많이 시켰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학교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가 전학을 많이 했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하기는 좀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5-6번을 해서 굉장히 그 담임 앞에서 엄청 민망했어요. 저도 학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 그런데 그래서 담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 치고는 잘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전학 다니는 애 기준이 일반 평범한 애들이 아니라 기준이 전학 많이 하는 애들의 기준 완전히 거의 군인 그 아빠가 군인인 사람들이 많이 전학 가잖아요. 애들 딱 그 수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때 엄마 그냥 우리 뭐 전학 간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이상 없었어요. 전혀 내가 전학을 와서 주눅이 들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제 내가 그땐 정말 너무 내가 니네들한테 무관심하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걸로 그냥 퉁 쳤습니다. 이제 내가 보기에 나는 뭐 내가 바빠서 못했지만 이제 그 애들이 어디 뭐 큰애가 자기가 유학 가겠다고 우리 아들 갈 때 정말 500불 하나 보태가 주고 지가 5년 동안 석박사 학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교 못 갔는데 내보고 제 마지막 그 미국 그거 하는데 당신 지금 안 하면 두고 저거 애한테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미국까지 갔습니다. 한 3일 휴가 내 갖고 가서 이제 갔다 왔는데 큰애나 둘째나 막내를 그 미 국무성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미국에 보내놓고 우리도 참 어지간한 부모인데 나도 한 번도 못 가고 자기도 한 번도 못 가고 우리 오히려 그 위에 애들이 동생이 있으니까 뭐 딴 데 미국에 출장 갔다가 글로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찾아보고 했는 건데 일찍이 우리 뭐 막내는 중국도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또 독일도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뭐 물론 뭐 둘째는 이제 프랑스도 가서 하고 뭐 이렇게 캐나다도 가서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일찍이 이제 그 밖으로 눈을 띄게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본인이 그런 걸 해서 보낼 때 조금은 내가 이제 반대는 뭐 안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애들이 뭡니까 이제 국제화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다들 뭐 학을 하거나 그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은 많이 못 줬지만은 이제 본인들이 자유롭게 키우는 그건 아이가 생각되는데 나는 이제 귀한 거 없지만 이제 집사람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오픈 마인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딸을 외국으로 자꾸 돌리는 건 지금도 그거를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는 더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애들이 그 좀 왔다 갔다 할 때 시어머니 되실 분들의 마인드, 예,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절대 외국 갔다 온 며느리는 얻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도 외국에 좀 자꾸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돈에 뭐 여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자기들이 그 길을 좀 만들더라고요. 예, 이제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예, 그렇게 되고 뭐 학비 이런 거 다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네들이 길을 해놓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조금의 그 이제 뭐 생활비 정도를 해주는데 사실 그 둘째 셋째가 그 독일 가고 그 또 하나는 프랑스 가고 이렇게 할 때 학비가 다 해결됐어요. 학비가 해결되니까 아유 그럼 어떻게 안 보내냐 뭐 그냥 가서 그냥 그럼 알바해라 알바 해가지고 근데 니네 생활비 니네가 하면 되고 저는 뭐 정말 극히 소수만 조금 보태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유럽 쪽은 다르잖아요. 유럽은 알바가 안 돼요. 아르바이트가 안 되고 이제 큰애가 미국 쪽으로 가니까 걔는 전적으로 알바해가지고 정말 등록금도 장학금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니까 그걸 보고 얘들은 그냥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보냈는데 알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둘째죠. 둘째 아이가 하루는 이게 이메일을 해서 보냈어요. 엄마 내가 걔가 알바자를 하나 구했는데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 됐고 그럼 집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보냈어요. 200만 원을 보냈는데 걔가 이렇게 그 조목조목해서 써서 보냈더라고요. 했는데 생활비 먹는 생활비 말고 기본 들어가야 되는 게 한 그때 한 19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애가 쓸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 200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50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뭐 5, 60만 원 갖고 그 물가 비싼 데서 뭘 먹었겠어요. 나중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 다락방 그때 아마 무슨 다락방에 원래 프랑스 그쪽은 집이 별로 안 좋아요. 넓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가 내가 소공료가 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위에 다락방이 조그만 데서 예, 지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소공료가 된 것 같아.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갖고는 너무 지가 힘들었나 봐요. 와갖고 그래. 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우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어떤 미친년들이 예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년들이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 고생한 게 헛되지 않고 한국에 와서 자기 그걸 포지션을 넓히고 지금은 그래도 그게 지가 또 잘 개척해 나가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예, 명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생은 정말 사서라도 한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큰딸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집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에 있을 때 그러는 거,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도 너무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제가 그 시대 유언비어에 해당되는 그 이 바보 같은 여자의 한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돈이 그 강남 쪽에 살다가 너 좀 넓혀 간다고 애들 방 하나씩 준다고 신도시로 간 여자. 제가 바로 그런 여자고요. 또 하나 돈이 10억도 없으면서 애들 유학 보낸 여자. 예, 제가 거기에 들어가다 3대 바보 같은 여자 있었는데 제가 2가지에 당첨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어이가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잘난 척 아닌 잘난 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토크쇼도 원래 하게 된 동기가 뭐 따님 그 김민영 씨의 예, 총괄님께서 유퀴즈에 나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토크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제 서울 같은 데 가시면은 군수님하고 이제 따님하고 같이 가시면은 김민영 총괄님 아버지다 하면은 알지만 그 유명세가 세월에 따라 가지고 따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 군수님이 좀 뒤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보드판 질문 하나 또 해볼까요? 직접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 적당한 걸? 그럼 적당한 걸로 하나 골라오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서로의 애칭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젊을 때 결혼하고 이렇게 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부를 때 야 하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식하게 불렀었는데 애가 이제 조금 이렇게 크면서 내가 한 번은 그렇게 야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빠 나요 엄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저 여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느끼는 게 결국은 뒤에 이제 이렇게 느꼈지만 자식에 대한 이렇게 교육이란 거는 부모님이 모범을 다 모든 걸 보여줘야 따라서 하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장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장모님 수저를 안 들었는데 내가 이제 먼저 내가 뭐 마사유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데 아빠 할머니 아직 술 안 들었는데 왜 아빠가 먼저 술을 드냐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교육이란 것은 정말 그 옛날에 어른들이 결혼은 그 가정 가족 간에 그 하는 거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내가 이제 그게 말씀들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모범을 보이려고 많은 애들을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뭐 FM으로 살다 보니까 직장에도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야 이제 좀 요령도 좀 부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내한테 아빠 그래 안 가르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지금 바뀌어집니까?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뒤에 자꾸 갈수록 나는 이제 가정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부모의 그런 말 한마디 쓰는 게 또 이렇게 행동 하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동네가 애들을 키우고 다 누가 야단을 치면 동네 어른들 다 야단이 맞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 애 하나 건드리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려면은
이 가정에부터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더 조그만한 내가 그런 잘못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조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는가 같고 해서 뭐 그런 대로 애들이 이제 내가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조금 미안해서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내가 야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아빠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뭐 지들한테 제대로 잘 못해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당신 인생은 당신 살았잖아요 하는 소리 같아서 그래도 내가 그냥 그 위안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뭐 사모님한테 야 그랬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래도 그거는 참 아니 그 당신의 옛날은 어제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저도 근데 그 시절에 우리가 젊을 때 연애할 때도 뭐 아유 뭐 아무개 씨 이거 그게 잘 안 돼 부끄럽고 왜 이름 부르는 게 부끄럽잖아요. 예.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름도 그 계속 뭐 저 얘기도 못 하고 예, 아무개 씨하고 부르지도 못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의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갔고 그렇다고 뭐 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뭐 이름 부르는 것도 좀 쑥스럽고 그런데 과거에 좀 이 속을 도대체 말을 잘 안 하니까 속을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래도 그냥 그래 그래도 그냥 나를 좀 마누라로 생각하는가 싶었다가도 또 뭐 불같이 화내고 그러다 보면 막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갖고요 이제 그냥 안 되겠더라. 이름도 이제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못 부르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에 이름 석자 하는 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뭐라고 붙였게요? 핸드폰에다가 그 못 찾아요 본인이 자기 번호를 못 찾는다고요.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아리까리 씨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하고 제가 확신이 없어요. 예, 뭐 저 밑바탕에야 뭐 있는지 모르지만 이 표면에 나타나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이 사람을 그 사랑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바보라서 그런지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게 남편이 서로 정말 여보 사랑해 뭐하고 말이라도 좀 해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걸 더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한 번 하면 불같이 화내는 게 10번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리까리 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꼭 사랑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걸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내가 뭐 제가 사랑한다고 말 한번 했는 게 평생 안 하다가 여기 선거하러 왔어요. 와서 우리 당원들 투표할 때 이제 그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보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넣어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내가 그때 저 앞에 입구에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60이 넘어서 근데 꼭 나는 그런 왜냐면 경상도 남자들이라고 그렇지만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또 실제로 사랑하는데 뭘 그렇게 꼭 자꾸 하긴 하냐. 난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걸 하는 중에 일이나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번씩 사랑한다 그럽니다. 예,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오늘부터 아마 실천력은 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네. 박수 받으셔서 하셔야 합니다. 네. 사모님은 군수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런 건 남자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아 이상하더라고. 아 여자들은 남자 하면 한테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실천을 안 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 그럼요. 군수님 조금 전에 뭐 야학하는 소리를 해서 우리 이제 외손자가 4살이면 4살. 그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경상도는 야 소리가 대부분 뭐 일상 용어로 쓰잖아요. 그 외손자한테 야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가니까 외손자가 할머니 그거는 나쁜 말이야 하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가디 그걸 또 사돈 집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개 할머니는 야학하면서 나쁜 말을 쓴다 그러면서 요새는 참 겁나는 세상입니다. 아 그래도 뭐 오늘이라도 늦었지만은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가 좋겠습니다, 사모님.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마이크 들고 해주세요. 그래, 여보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아, 그건 그냥 오늘 밤 숙제로 하죠. 그럼 우리 아까 그 군수님 노래는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여사님 노래 한번 듣죠. 낭낭 18세. 예? 다른 겁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예, 제가 보니까 분위기는 제가 옛날에 많이 부르던 만남을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 솔직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의 별도 달도 다시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군수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49점. 아니요, 옆에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을 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돌아보면 누구나 다시 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군수님과 여사님께서 인생에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나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여기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후에 밖에 나가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해왔을 때는 정말 피곤한 그런 인생. 여기 군에 와서도 지난 10년 동안은 주말 없이 하면서 내가 그래서 과연 내가 뭐를 하고 살았나 지금 와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장 돌아가고 싶을 때는 우리 엄마하고 누나하고 같이 살았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가족이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 행복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좀 불만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하고 있었던 뭐 좋은 썰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그때 그게 제한테 가끔 불만을 뭐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국도 이렇게 얼그리 하고 또 김치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서울 사람이 돼서
국도 무 이렇게 쏘가리 넣어 갖고 이렇게 지금은 조금은 뭐 좀 달라졌지만 이렇게 음식도 잘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내 맛있게 잘 먹고 하면은 그걸 이제 왜 자기 해줬는 거는 별로 그러고 해서 난 그래서 이게 고향에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컸는데 절대 나는 그렇게 시집을 가면은 3년은 시집살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집의 전통 음식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한데 이 사람은 막내라서 내가 막내라서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랐으니까 제대로 내한테 이렇게 이제는 내가 뭐 입맛이 들어져 버려 갖고 퓨전 음식인데도 그냥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그때가 그립고 또 행복했을 때라고 비록 그 생활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혀 저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네요. 예. 뭐 저는 물론 뭐 어린 시절 생각하면 다 그때도 돌아가고 싶고 좋죠. 그리고 또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 같이 해주시고 사랑받던 그 시절이 정말 생각이 나지만 저는 그냥 현재가 좋습니다. 현재가 제가 좋고 이제 모든 게 제 짐은 다 덜어놓은 것 같고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고 저는 저 하나 내 몸 하나 건수만 잘하면 되는데 그건 잠깐 잘못 좀 이제 실패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더 이상 뭐 이제 내 건강 하나 챙기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 될 것 같아서 아무 짐 없이 살아가는 수 있게끔 된 지금 이 시점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드리기 좋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 안 한다 두 분께.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감으시라 그러고 우리만 보고. 그렇죠.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추석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눈을 꼭 감아주시고요.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산다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 눈을 꼭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뜨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다, 안 한다. 군수님 눈 뜨신 거 아니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손으로요. 네, 하나, 둘, 네, 그럼요. 같이 하시는 거죠. 자, 눈을 두 분 다 감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솔직히요,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아내는 문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서 정말 그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내가 얻고 싶었는데 이게 이과를 해갖고 수학을 해갖고 굉장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해서 내가 그것도 내 인생 제대로 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만큼 뭐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물리지도 못하고 해서 다시 살면 오늘 잘못 답하면 혼날까봐 내가 그냥 했었는데 실제로 내 원래의 꿈은 참 다정다감하고 아주 문학 소년 같고 이런 사람을 그래야 내 인생을 해서 내가 요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필을 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손을 들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때 이제 연애할 때에 데이트하던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오히려 이게 아주 뭐 얄쌍한 그런 미남 그런 형보다는 좀 이런 뚝배기 같은 남자 이런 사람이 제가 이제 원해서 이제 선택을 했었고
아마 이 생에서 지금도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더 수수하고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하는 끝까지는 만약에 뭐 이혼했다 다시 결혼해라 이러면은 이 생에서는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정말 아까 여지 계속 뭐 저기 나쁜 흉만 봤지만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합의 이혼으로 결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하는데 다시 태어나서만 한다면 예, 그때는 뭐 관점도 달라질 거 뭐 하겠지.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교수님 뭐 그런 문학 소년을 소녀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혼자 사실 것 같은데요. 감성이 풍부해지고 아주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군수님과 여사님께서 삶 속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성 그 우리가 외적하고 했는 같이 우리가 이제 삶의 그런 과정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치밀한 준비하고 열정을 다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되 막연한 목표보다가 또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에 배운 도덕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배운 그 도덕 교육 있죠. 예, 저는 그거를 찬성하고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조금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 옛날 교육 우리가 배운 그 도덕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저는 이 TV나 이런 데 볼 때 굉장히 그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정말 굉장히 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젊은 애들이라도 일을 할지라도 예,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된 데는 자기 노력이 없이는 성공이 크게 오기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금수저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 물론 금수저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들 자체도 그 안에서 또 노력 없이는 그게 유지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과거에 배웠던 그 도덕 생활, 그런 마음가짐, 정직과 또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좀 그 약간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요즘도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 못 먹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인사를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는 아우 뭐 정말 오늘 좋으십니까? 뭐 이런 거 오늘 뭐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식사하셨나요? 아침 드셨나요? 점심 드셨나요?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었냐가 인사거든요. 우리는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나은 서로의 안부를 좀 염려하고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같이 서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진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선 잘 알게 됐는데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루고 싶은 큰 소망 말고요. 작은 꿈이나 작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좀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냥 뭐 일했던 그런 거에 어떤 그 쓰는 것보다 우리가 달을 보면 달에 대한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또 내 감정을 글로 적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을 거기에 이제 만들어 가고 싶은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그 취미와 그 생활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정말 사실 아이들 앞에서도 제 대화의 끝은 전부 그 암흑에 욕하는 걸로 시작은 아주 좋은 걸로 얘기가 나왔어도 아직까지도 결론은 암흑에 흉보는 걸로 끝납니다. 저 그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우리 둘째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 둘째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둘째 아이의 별명은 김주수 같은 년입니다. 너무 걔가 아빠를 많이 닮았고 해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결국 그래서 걔는 그렇게 정말 막 그렇게 지독하게 많이 싫은 건 아니지만 곳곳에 이분이 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했던 걸 좀 이제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애들 앞에 그래도 애들 아버지잖아요. 이제 잘하는 점을 좀 얘기하면서 살고 싶어요. 과거에 네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만 이런 언어를 선택해서 잘못된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근데 진짜 지금 근데 70이 넘어선 사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과거에 40점이었으면 지금은 60점, 70점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옛날 게 굳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확확 나와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경상도 사람들의 내가 표준은 합니다. 경상도의 표준은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데 잘못하면 큰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그건 분명히 내 말 경상 사람들의 표준 우리 많은 우리 친구들도 와 있고 한데 경상 사람들의 표준을 한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여기 와서 제일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야. 왜 경상도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경상도는 사람 다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 그러니까 표준은 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다고 자꾸 저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을 자꾸 오해한다. 경상도 남자는 다 저렇게 좀 좋아할 수 없는 요소를 다 갖고 있구나. 근데 이 얘기들을 자꾸 반복하시면 나중에 저기 며느리 얻기 힘듭니다. 자꾸 계속 하시면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며느리도 그 경상도 남자고 그럼 안 하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저도 딸들 절대 경상도 남자하고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운명은 할 수 없나 봐요. 큰 사이가 경상도 남자입니다. 근데 너무 착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흉보고 사석에서는 여전히 제가 좀 흉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여지껏 잘 그래도 편하게 살았고 사실 의성에 제가 처음 올 때 엄청 반대한 거 다 아시죠? 그때 뭐 제가 뭐 60이 넘도록 서울 살다가 어떻게 지역을 옮기는 거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라도 지역을 옮긴다는 게 어쨌든 힘들었는데 10년 제가 의성에서 살고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본인 말대로 속은 다 깊으셔요. 빠져 죽을 정도로. 그래서 다 사실은 진가는 있으시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안에 10년이 지나니까 물이 들어갔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요즘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죽하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겠으니까 그 부분 성공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좀 더 이제 좀 신혼, 네, 신혼처럼 예, 신혼을 저희는 신혼이 없었어요. 예, 이 양반이 결혼했을 때 저기 장교라서 1년 동안 저 지방에 따로 가 있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혼 없이 이제 그냥 겪었기 때문에 지금이 신혼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의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벌삼에 한 100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뭐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계속 조금 더 나가면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 가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하고 첫째 이제 청년들하고 공무원들 많이 왔는데 군수님이 나는 이랬는데 너는 이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좀 하시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안개는 고향이라서 우리 면민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좀 미안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또 일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후임자한테는 좋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또 우리가 그동안 했는 거 잘 문제 없이 해서 이제 넘길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청년 아카데미도 하면서 미래 의성이 들리는 저 이미지 하면은 마늘하고 노인이었는데 물론 이제 아직도 노인은 있지만은 미래는 청년 이꼬르 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고 뭐 실패도 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런 그 두려움보다 열정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젊을 때는 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하루에 감사할 거를 몇 개씩 찾아서 저는 일부러라도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의성의 행복한 그런 미래에 함께 또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사모님 앞날에 늘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사시라고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모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군수님이 13년도에 오셨는데 오실 때에 우리 의성군 예산이 5,50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결산을 하면은 1조 한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어느 때보다도 의성군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앞날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토크쇼가 끝나면은 그 청년 합창단이 두 곡 합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루하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한번 외칠까? 내가 브라보하고 마이 라이프하고. 그러면 네, 한번. 예. 저희들이
그 브라보 하면은 마이 라이프라고 여기 계신 분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감사합니다.